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제발 깨끗하게 하고 자, 앞에 교과서하고 연습장이나 노트를 준비하셔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나 궁금한 사항 메모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Q&A로 질문하시고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우리 학교 아이들은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여러 가지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생활 속과 시각 문화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시각 문화 활용 사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있어 봐. 가림막에 숭례문 이미지가 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숭례문은 어디? 서울에 있죠. 숭례문을 재건하는 중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게 숭례문의 가림막의 의미에 관해서 보면, 우리 숭례문이 언제 소실됐죠? 2008년도 숭례문을 복원하는 동안 가림막을 설치를 했는데, 가림막은 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재건될 숭례문에 대한 기대와 불타버린 문화적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가림막이 뭐였어요? 가리는 거, 이렇게 가리는 거, 이게 가림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각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이 늘 보고 사는 게, 주변에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전부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고나 사진, 영상, 건축물, 컴퓨터 그래픽, 만화, 패션 등 주변과 소통하고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환경을 시각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시각 문화. 자, 시각 문화. 시각 문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과 소통하고 표현하는 수단, 이게 환경이 바로 시각 문화라고 합니다. 이는 글이나 말보다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더욱 다양한 시각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시각 문화에 우리는 수용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그걸 즐길 수 있으니까. 미술은 여러분들 즐기기 위해서, 또 느끼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미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게나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방송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 사고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던 한 벽화 마을의 벽화가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벽화를 지은 사람은 지역 주민이었다. 지역 주민이 벽화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벽화 마을에 벽화를 다 지워버렸어. 주민들이. 왜 지웠을까? 참, 왜 지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면 제가 벽화의 지역사회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려진 벽화에 대해 잠깐 조금 이야기를, 힌트를 드릴게요. 자, 마을에 그려진 벽화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됐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징에 대한 파악과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공공미술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소음과 불편,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발생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이쁘게 멋있게 지은다고 뭔 공공시설을 짓더라도 시끄러우면 잠자는 사람한테 피해가 많죠. 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나왔는데 공공미술이 무엇인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미술로 지정된 장소를 위한 디자인을 하여 장소와 결합하는 미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이 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며 거리의 가로수, 가격, 간판 등도 공공미술에 속한다.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 조형물도 주요한 대상이다. 우리가 공공물건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로 공공미술이란 기념 조각이나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제공되는 전시회, 공연 등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각, 청각, 촉각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시각, 청각, 촉각을 포함한 보고 듣고 만지고 라고 하면 되죠. 우리나라 말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공공미술의 분류를 보면 전통적인 공공미술이 있고 새로운 공공미술이 있는데요. 자,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물리적 개념을 강조하는 게 전통적 공공미술이고, 장소는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소통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공공미술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미술 등장이 언제부터지?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등장은 배경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 미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법에 의해 건축 비용의 1% 이내의 건물 내부 혹은 바깥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되면서부터였다. 아파트집에 아파트 안에 공공단지 자연물을 만들거나 조형물을 만들는데, 여러분들이 금남로나 어디 시내에 가면 큰 건물 앞에 조형물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요. 미술의 사회적 역할은 작가가 자신이 속한 시대나 환경,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단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좁게 말하면 사회적, 정치적, 시대적 환경 속에서 개인 및 단체의 관심을 극대화하여 이를 미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품이 다분히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술가를 양산해낸 집단 또는 사회의 정신 등 미술가와 분리할 수가 없다. 민중미술, 공공미술, 페미니즘 미술 등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끔 작품 설명도 해드리자고 원하시면 제가 작품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과제가 됩니다. 활동이라고 앞으로 이야기해. 활동. 도화지, 연필, 색연필, 사인펜, 카메라, 사진, 풀, 가위 등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시각 문화를 찾아보자. 우리 주변에 뭐 있을까?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한 사진, 동영상 자료, 블로그 등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하여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댓글 형식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작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대치를 가지고 내 것처럼 쓰는 거,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건 다른 데서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지금 우리 주변에 아인슈타인 우유라고 있죠. 이 아인슈타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유 파는
아슈타인 우유라고 제목을 붙여서 파는 그 우유 회사에서 아슈타인의 가족이나 친척의 그 갤런티를 돈을 지불하고 쓰는 겁니다.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사진이나 음악, 특히 영화 다운로드, 불법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내고 사이트에서 불법 말고 인정이 된 곳 사이트, 저작권이 보장되는 곳에 들어가셔서 영화를 돈 내고 봐야 됩니다. 사진을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그 사진을 찍었던 작가한테 전화를 하든 문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그죠, 한글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는 거 말고 내가 돈을 줘서 파는 폰트들은 돈 주고 사서 깔아야 돼요. 그냥 깔면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기본으로 깔아져 있던 한글 폰트하고 원래 내가 필요로 하는 뭐 나무면 나무를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고 그놈을 이용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저작권에 위배가 안 된다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 생활 주변에 시각적으로 시각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을까? 뭐 있을까? 대촌에는 비석이나 뭐 이런 거 서 있는 것도 시각 문화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 셋 중에 하나씩을 고르셔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게시판이나 저는 카톡이나 출첵방이나 옮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학습터 선생님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곳에다가 우리 주변의 시각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곳,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걸 찾아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또는 녹음을 해서 또는 어떤 사진이 좋겠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안녕.